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교수 공재성입니다. 오늘은 와일 루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랩뷰 반복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문법 체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터미널 모드라고 하는 놈입니다. 먼저 목표 프로그램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목표 프로그램 이제 첫 번째는 요 왼쪽으로는 탱크 입력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입력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탱크 수량 변화 모니터가 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죠.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스탑 버튼이 있다는 말은 뭔가요? while 루프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런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위쪽으로는 수량 마지막 결과라고 하는 한 개의 값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량 변화 결과 배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요 차트에서 기록되는 요 값들을 전부 다 숫자로 표시하는 엑셀에 그 숫자 칸 있죠. 숫자 칸 띄우는 그거처럼 표시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요. 자, 여기 있는 값이 차트로 표시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동안 자세히 보시면 요 아래쪽에 있는 루프 출력 결과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스탑을 누르게 되면 그 값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있잖아요. 수량 마지막 결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값이 얼마예요? 마지막 결과가 5.9 정도 되는 값이죠. 지금 현재 5.9 정도 되는 값인데 보면 5.856 이라고 값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친구는 이 while 루프가 돌아갈 때 마지막 결과가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요게 배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배열이라는 거는 요 값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집합의 결과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요 차트에서 나타내는 결과 첫 값이 4.42 정도였어요. 그리고 요 값이 이제 쭉 변하고 있는 값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하면 요 값들이 오거든요. 요 값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while 루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 while 루프를 이제 반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들이 대부분 while 루프가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 값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값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어떻게 반복문이 끝난 후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while 루프의 터미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while 반복문을 배웠는데요. 반복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정보는 내부에서 취득한 정보, 연산된 결과, 혹은 연산 과정의 중간 결과 등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while 반복문을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while 반복문 안쪽에는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 반복문은 100ms마다 한 번씩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온도라는 취득 정보가 발생하고요. 그 정보를 필요에 따라 연산을 한다면 연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산 중간 결과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보들은 그대로 방문본에서 사용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결과를 다음에 다시 활용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반복문 밖으로 가져 나와야 하는데요. 그때는 이 그림과 같이 와이어로 반복문 테두리를 연결하여 터널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터널은 반복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외부로 가지고 나오는 통로입니다. 외부로 가지고 놓은 결과는 그대로 혹은 추가 연산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표시되기도 하고 저장되어 다음 활용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외부로 가지고 나온 결과는 그대로 혹은 추가 연산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표시되기도 하고 저장을 위하여 다음 활용을 기약하기도 하겠지요. 이 터널로 넣은 정보는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크게는 마지막 값을 가지고 올 것인지 혹은 중간 과정에 발생한 모든 값을 가지고 올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복문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여기 이분들은 어떤 기계 장치에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 위쪽에 그래프에 파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화학 그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생물학 실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얻어진 결과들은 있잖아요.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자, 첫 번째는 실험에서 특정 시간 간격으로 대상의 특성 변화를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측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이 시간 내에 측정된 모든 결과는 유용한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표시되거나 저장되거나 그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때 그 상황의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그런 활용도 있습니다. 이런 활용은요, 대체적으로 그 특정 현상이 발현하는 상황까지 계속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관찰을 하다가 발생한 그 시간 혹은 그 사건, 그때의 정보들을 저장을 한 후에 나머지 주관 과정에 있는 결과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값을 저장한 후에 다시 관찰을 시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실험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과값이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 실행 과정에 생긴 모든 값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값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한 그 어떤 마지막 상황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값은 한 개가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 반복 실행 혹은 뭐 그 특정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되고 그 값들은 대부분 한 개의 값을 가지게 돼요. 반복문을 사용하면 크게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경우는 결과값이 여러 개인 경우가 생기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결과값이 마지막 하나인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정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값들이 변수 형태로 저장되어서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여러 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겠죠. 첫 번째는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한 개의 이제 변수지만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질 수 있는 집합 형태의 데이터 형태를 가지는 어떤 변수를 사용한다 하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 일반적으로는 요 집합 형태를 가지는 그 데이터형을 사용하는데 그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여러 개인 경우 우리가 배열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로 결과값이 한 개인 경우에는요, 결국 하나의 변수만으로 그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형태는 불리언, 숫자, 문자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
변수의 값을 넣어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맞죠? 그러면 배열이라는 거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배열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볼게요. 배열은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자료 형태 중에 하나예요. 자료 형태 중에 하나고, 요거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 배열이라고 배열명을 가지는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숫자 형태의 배열이 있는데요. 요걸 하나의 이름을 가지는 하나의 변수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11, 22, 33, 44, 55 숫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열을 사용할 때는 있잖아요. 이 각각의 값이 있는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 정보를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0번에서 시작합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자, 첫 번째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1이라고 1번 위치, 2번 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컴퓨터는 다릅니다. 컴퓨터는 다르고요. 컴퓨터는 어떻게 얘기한다? 첫 번째 있는 위치가 0번 인덱스 위치고 두 번째가 1번 인덱스 위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경우 결과값이 여러 개인 경우 배열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배열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냐 하면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 정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일반적으로는 배열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반복 실행을 할 때마다 그 배열에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값을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반복 실행이 끝난 후에는 그 배열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결과값이 한 개인 경우에는요. 단일 값이기 때문에 그냥 특정 변수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하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반복 실행 후에 그 변수의 정보를 그냥 활용을 하면 됩니다. 요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예요. 배열은 조금 복잡해지죠. 랩뷰는 그래픽 기반의 언어이다 보니까 앞에 배열을 처리하는 배열을 만들고 배열을 다시 뭐 배열의 값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알고리즘인데 비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면 그 화면에 많은 아이콘들이 들어가야 되고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을 좀 더 사용자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터널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 모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while 루프의 끝부분인데요. while 루프에서 안쪽에 생성된 값을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기 연결하게 되면 그 어떤 값을 끄집어낼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터널 모드라는 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 모드는요. 끝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메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터널 모드는 크게는 알아야 되는 게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터널 모드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값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인덱스하기.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시프트 레지스터. 요건 지난 동영상에서 했었죠. 그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있잖아요. 요 끝부분에 생성되는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한눈에 그걸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 맞죠? 뭐냐? 현재 발생된 값을 다음 연산, 다음 반복 프레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터널 모드에서 마지막 값을 선택하면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네모안에 색이 꽉 찬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while 루프가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에 발생한 값만 외부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하기 모드가 있는데요. 인덱스 하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면 이 안쪽에 보시면 네모 안에 있잖아요.
요 어떤 모양이 있는데 대괄호 모양입니다. 대괄호 모양. 대괄호 모양이고요. 그 대괄호가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집합, 배열을 의미해요. 그거를 표시했는 형태고, 요렇게 연결을 하면 있잖아요. while 루프 내지는 for 루프, 앞으로 배울 게지만 그런 반복문에서 발생한 값들이 모두 배열 형태로 저장돼서 바깥쪽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터널 모드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는 while 루프가 필요하겠죠. while 루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성 값을 만들 수 있는 탱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컨트롤러 변경, 이제는 잘 아시죠? 컨트롤러 변경을 해서 while 루프 안에서 탱크를 통해서 사용자 입력을 하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뭔가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결과를 이제 반복이 끝난 후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while을 while 루프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미널이 만들어져요. 이 터미널이 만들어지고요. 이 터미널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터미널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을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지금 현재 자세히 보시면 여기 터널 모양이 전부 다 동일하죠. 여기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터널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터널 모드가 현재는 마지막 값으로 여기 체크가 있죠.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마지막 값이 나오는 거예요. 터널 모드를 우리가 인덱스하기 모드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클릭하고 터널 모드에서 마지막 값 밑에 인덱스하기에 마우스를 놓고요. 마우스 좌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를요, 우리가 Shift 레이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놓은 메뉴에서 Shift 레이터로 대체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필요한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터미널로 만들어서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뭐다? while 루프가 반복한 후에 터미널로 나오는 값은 마지막 값, 색깔로 꽉 찬 네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 안에 대괄호가 그려져 있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인덱스하기로 노는 놈이고, 여기 while 루프에서 발생해서 내보내고자 하는 모든 결과가 배열 형태로 출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Shift 레지스터라고 해서 여기에 발생한 값을 전달을 해서 그 다음 반복 연산 때 내보내는, 이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놈이다. 그래서 요게 그냥 while 루프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볼 때 루프를 사용할 때 요 터미널의 모양에 대해서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직접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